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 떠오르는 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개발진 사이에서는 이미 4.9세대 전투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프랑스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실제 KF-21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투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스텔스 성능은 라팔보다도 우수하며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세계 유일의 전투기입니다. KF-21 전투기가 주목받는 더욱 큰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인데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다른 4.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차츰 실체화되면서 현재 가장 베스트셀러에 손꼽히는 F-16 전투기와 비교도 되곤 하는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5세대를 지향하는 것을 생각하면 F-16 전투기 역시 개량을 해야만 KF-21 전투기의 성능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 역시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높은데요.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F-16 전투기를 원하다가도 한국산 KF-21 전투기로 도입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F-16 전투기가 판매를 위해 성능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생산성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 F-16 전투기는 현재 생산 물량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전투기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으며 신의 전투기임에도 거침없이 수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에어쇼 전 시장에서의 흐름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부수를 찾았지만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유럽 사람들이 특히 한국 항공우주 산업 부수를 많이들 찾았습니다. 이는 F-35 전투기에 맞춤 훈련기로 FA-50 전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F-16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가 KF-21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T-50 계열 전투기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수출 효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KF-21 전투기가 그 뒤를 이어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와는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역시 한국과의 수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이 갑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J-35 전투기 판매를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던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한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KF-21 도입에 대해서도 거론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수출 시장을 본다면 교집합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빠르게 해외 무기 수출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중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무시해왔지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대한민국 방산이 커진 것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와 중동 사우디 등 구형 전투기 교체 시기가 다가온 많은 국가들이 현재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유력 후보로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서는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인 FA-50 전투기 혹은 T-50 고등훈련기를 사용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를 일전부터 구매해온 국가들 외에도 중국산 저가형 전투기를 사용하던 국가들 역시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언론인 인민일보에서는 중국의 J-35 전투기는 분명히 KF-21 전투기보다 뛰어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는 보도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고받음과 비행과 초음속 슈퍼크루징 비행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KF-21 보람에 특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 군사무기 사이트인 신화닷컴에서는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항전 장비, 한국산 레이더 등 빠른 시간 동안 뒤바뀐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이 KF-21 전투기를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무기 판매 시장과 전투기 수출 시장이 한국의 수출 시장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전투기 판매에 애를 쓰는 중동과 말레이시아까지 대한민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중국산 J-35 전투기의 최대 적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우방국인 파키스탄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놀랍도록 성공적인 수출성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산 무기 수출이 생각보다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계약을 진행했던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FC-1 전투기에서 수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FC-1은 전투기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로 엉성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훈련기에 무기를 달아놓은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열풍을 일으킨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엉성한 성능으로 인해 가격만큼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국산 전투기 구매를 후회하고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카탈로그를 본다면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 보이지만 중국 전투기의 카탈로그는 너무나도 과장된 스펙이 많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게 된다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충격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탈로그보다 낮은 스펙의 무장까지 확인되어 해당 전투기를 구입한 국가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FA-50 전투기 성능에도 미치지 못한 중국산 전투기들이 냉혹한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 KF-21 전투기와의 경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산 J-35 전투기가 광둥 주하이 에어쇼에서 최초로 시범 비행을 진행하였으나 당시에도 불안정한 비행을 선보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J-35 전투기 엔진 결함 이슈를 숨기는데 급급한 것은 물론 결함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수가 되지 않아 비오는 날에는 전투기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극한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며 양산전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능적인 면에서도 호평을 들었지만 결함에 대처하지 않는 중국과는 달리 애프터 서비스 부분 역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까지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제 육군 무기 수출은 세계 1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고객국들이 대한민국에 크게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은 근심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 수출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식을 보도했으며 이제 이것은 완전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산 수출용 전투기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국산 전투기에게 성능과 가격 면에서까지 밀릴 수 있다며 J-35 전투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중국 군사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물량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대략 1690기라는 숫자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량은 중국군을 제압하기 위해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고려해 만든 첫 번째 방어라인에 배치한 한국과 미국산 전투기 물량의 2배 이상이 많은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조차 한국의 신기술이 압살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5세대에 가까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그들은 한국산 A사 레이더와 스텔스 개발 동향,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성능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섬멸당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보다 뛰어난 레이더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스텔스 성능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은 한국의 항공무기 체계에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항공방산은 그 무기도 뛰어나지만 뛰어난 인재들로 인해 더욱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시험비행 조종사 명문스쿨로 불리는 영국과 캐나다 ITPS 조종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KF-21 전투기 조종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국의 플린 부회장은 대한민국 사천을 직접 찾아 KF-21 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의 미션 컨트롤 기술은 뛰어나 위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술진과 시험 비행사들이 대처하는 모습까지도 뛰어나다며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으며 수준이 높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조지오 클레멘틱 ITPS 학교장 겸 회장은 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며 한국의 위상이 방위업계에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죠. 특히 FA-50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군용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지켜보며 한국의 조종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것도 눈에 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조종사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데요. 이것이 우리 FA-50 전투기의 수출 동력까지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까지 수출 대박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FA-50 경전투기 덕분이죠. FA-50 배 놀라운 성능을 보여줄 8월 30일 영상입니다. 한국 항공기 수출액의 FA-50 전투기 수출 화랑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올해 우리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FA-50 전투기 구매국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쏘아올린 FA-50 전투기 성능에 대한 찬사는 전 세계로 퍼져 이제는 페루,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로 FA-50 전투기의 위상이 느껴지는데요. FA-50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최근 중남미 국가에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페루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FA-50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페루가 FA-50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중남미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와 함께 섬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이티는 19세기 수차례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략하여 22년간 식민 통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독립하여 관광사업 등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이티는 폭력과 빈곤에 시달리는 극빈국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늘상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심하던 도미니카 공화국은 필리핀에서 무장 반군 세력을 섬멸한 FA-50 전투기를 도입하여 아이티와의 국경지역에 배치하고 위협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발표로 현지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던 것인데요. 실제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이 가진 이탈리아 전투기들과 비교하며 이탈리아는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명성을 극찬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점차 수많은 나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년간 FA-50 1000대 수주 목표를 잡으며 허황된 목표라는 비난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선견지명이라 느껴질 정도로 차근차근 전투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전투기에 다시 한번 호재가 생겼습니다. 바로 최근 필리핀 공군이 FA-50 전투기로 공중전 훈련을 진행하며 태국 그리펜을 격파하며 큰 승리를 거둬 화제가 된 것입니다. 필리핀 FA-50 전투기는 지난해 훈련 중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미국산 F-22까지 격추하여 경이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과거 중국 전투기를 처참하게 무찔렀던 태국의 그리펜을 이기며 FA-50 전투기의 저력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근접전에서 FA-50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전투기는 미니 F-16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훈련 결과로 인해 최근 일어나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에도 변곡점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호주에서 2024 피치 블랙이 열렸습니다. 피치 블랙은 호주 왕립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으로 1981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우리 공군은 2022년 KF-16 전투기로 최초 참가하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 참가입니다. 올해 피치 블랙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 공군의 F-22 이탈리아 공군의 F-35 프랑스 공군의 라팔,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등 16개국 130여 대 항공기가 참여하며 내로라는 전투기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22 랩터에 승리한 바 있는 필리핀 FA-50 전투기가 태국 왕립 공군의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의 완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과 태국 모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JAS-39 그리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FA-50 전투기가 해당 전투기를 완벽히 이긴 사건은 한국산 전투기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국의 JAS-39 그리펜은 과거 중국 전투기와의 훈련에서 대승을 거두며 중국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며 그리펜의 명성이 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수호이 27과 중국판 F-15라고 불리는 J-11 전투기를 총 6대 출전시켰으며 태국은 JAS-39 그리펜을 참가시켰는데 중국과 태국의 첫 스코어는 0대16 이후에도 1대9, 2대9, 3대4로 태국이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심지어 J-11은 30톤급 이상의 중형 전투기로 태국의 경전투기 그리펜과 체급이 달랐으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중국 공군 에이스 파일럿 리중학 공군대교는 전투기 성능 격차가 패배의 원인이 아니며 중국 공군 파일럿의 문제라고 중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중국 J-11 전투기는 30에서 50km 중거리 구간에서 14%에 불과한 명중률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는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완패시킨 그리펜을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압도하며 대한민국 전투기에 대한 위상과 평가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펜은 FA-50 전투기에 비해 사거리 탐지, 미사일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지만 FA-50 전투기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어 놀라움을 안겨준 것도 있는데요. 더욱 세계 각국을 기대하게 만든 것은 FA-50 전투기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FA-50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위협을 가하고 있기에 필리핀에서는 스웨덴의 JAS-39 그리펜 개량 모델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 전투로 인해 한국산 FA-50을 추가 구매하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산 전투기 및 방산무기에 대한 신뢰감이 극도로 높아져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보유한 FA-50 전투기가 그리펜의 대승을 거두자 필리핀 여론 역시 뜨거웠습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이 쌍발 엔진 제트 전투기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야 한다며 태국의 JAS-39 그리펜이 중국의 J-11을 이겼지만 필리핀의 FA-50 전투기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필리핀은 비싼 다목적 전투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FA-50 개량형을 구매하는 것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접 공중전에서 FA-50 전투기는 마치 미니 F-16과 같다며 그리펜은 FA-50 전투기보다 뛰어난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근접 전투 시나리오에서는 FA-50 전투기의 능력이 놀랍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키드 마틴 역시 FA-50 파이팅 이글의 주요 설계자 중 하나란 사실은 한국산 FA-50 전투기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며 필리핀 사람들은 자국 조종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FA-50 전투기까지 자랑스러워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에 인도 매체 유라시아 타임즈는 필리핀이 중국 전투기의 위험한 기동에 대비해 최첨단 항공기인 FA-50 전투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국제공역에서 외국 군용 항공기를 기를 유력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지난주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 전투기 2대가 필리핀 공군 경비행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경로의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이 지역에서 주권을 주장하고 저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될 것이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순찰 항공기 호위용으로 FA-50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필수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대령은 중국 공군의 공격적인 기동에 대응할 자산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중국산 공군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필리핀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필리핀 공군이 군도 영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 이상의 다목적 제트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필리핀은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 언급하며 당장 중국산 전투기를 저지할 유일한 무기는 FA-50이라고 말했습니다.
FA-50 전투기의 스펙만 본다면 중국 전투기에 비할 수 없지만 그동안 훈련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리핀 공군들은 자신들의 무기인 FA-50 경전투기로 충분히 중국과 붙어볼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가 중국의 제트기에 맞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군사 전문가는 FA-50 전투기는 중국에 대한 자세를 취하고 어느 정도 억제력을 확립하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말하며 다만 중국산 전투기는 여전히 필리핀에게 위협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FA-50 전투기가 작년에 중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던 말레이시아마저 한국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FA-50은 중국 전투기와의 공중전 가능성은 낮지만 필리핀 지도부는 FA-50 배치를 통해 베이징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합쳐도 FA-50 블록 20의 대당 가격은 600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필리핀에서 필요로 하는 신품 기체 12대 공급은 물론 기존 FA-50PH 성능 개량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필리핀과 한국 간의 전투기 거래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는 이제 단장기 개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원활한 수출과 함께 우리 국방력도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